의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정작 돈을 내야 할 보험사가 못 주겠다고 나온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 환자의 건강과 보험사의 계산이 부딪히는 그 아슬아슬한 지점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걱정 사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내 몸이 아파서 전문가인 의사 말을 믿고 따랐을 뿐인데 갑자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자, 이 모든 논란은 한 평범한 환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그에게 무언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례의 주인공은 29살 이 씨입니다.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정확한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이었는데 이 문제로 정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의사의 권고를 따라서 신경성 형술이라는 시술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시술이 끝난 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딱 하루 24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주 일반적인 치료 과정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일이 터진 겁니다. 이 씨가 보험사에 입원비를 청구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면요. 입원비는 못 드립니다. 대신 통원 치료비만 드릴게요. 이거였어요. 아니 병원에서 하룻밤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이 아니라니 이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 그럼 이 씨를 치료한 의사는 도대체 왜 입원을 시킨 걸까요?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은 이 입원이 왜 필요했는지 의학적인 근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씨의 진료기록부에 적힌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치의가 아주 명확하게 써놨죠. 시술 후에 약물 반응도 봐야 하고 또 신경계에 혹시 이상이 생기지는 않는지 전문가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입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요. 신경성형술이 어떤 건지 알면 이게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냥 간단한 주사가 아니라 척추관 안쪽 깊숙이 얇은 관을 집어넣어서 고농도의 약물을 직접 뿌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술 직후에 부작용은 없는지, 신경에 다른 변화는 없는지 이걸 지켜보는 관찰 자체가 사실상 치료의 마지막 단계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보험사 쪽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의사가 이렇게 명확하게 필수라고 했는데도 왜 입원을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이게 보험사가 보낸 공식 답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시술 말고 다른 치료한도 없잖아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꼭 병원에 있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기록이 없네요. 즉,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입원을 했냐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여기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 이른바 고무줄 잣대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의사는 문제가 생기는 걸 미리 막기 위한 예방적 관찰도 너무나 중요한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보험사는 문제가 실제로 터진 다음에 뭔가를 하는 적극적인 조치만 진짜 치료라고 보는 거죠. 치료라는 똑같은 단어를 두고 서로 완전히 다른 자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씨의 경우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특별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건 지금 보험업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기준이 참 간단했어요.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물렀으면 입원으로 쳐주는 6시간 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로 보험사들이 환자가 받은 치료 내용을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현미경 심사라고 부르는데 형식적인 시간보다 실질적으로 무슨 치료를 받았냐, 이걸 훨씬 더 까다롭게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해진 상황에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방법들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치료를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입원이 왜 필요한지 진료 기록부에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만약에 보험사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그냥 전화로만 듣지 말고 반드시 그 이유를 자세히 적은 공식 서류, 즉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이 서류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병원의 전문가에게 의학적 자문을 받아서 내 치료가 꼭 필요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이 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의사와 보험사가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일을 대비해서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이 보험, 과연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정말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나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